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기자들 그리고 시사 PD들은 특종을 쫓고 있습니다. 특종 보도는 언론인 개인의 영예이기도 하지만 언론이 존재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가짜 특종이 판을 친다는 데 있습니다. 진짜 특종을 가려서 소개하는 특종의 진수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맡아주실 미디어스 김환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스 김환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특종 보도는 뉴스타파의 이른바 화교 남매 간첩 사건 조작 의혹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앞서 이 사건 담당했던 장경욱 변호사로부터 개요 등에 대해서는 알아봤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뉴스타파 특종의 의의와 또 다른 언론의 보도 행태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뉴스타파가 어떤 부분을 특종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지난 7월 11일에 뉴스타파는 이제 화교남매 간첩의 증거가 허점 투성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국정원이 본업인 간첩 수사에서도 허점을 드러냈다, 이렇게 가장 먼저 보도를 했던 바 있습니다. 예. 당시 뉴스타파의 보도를 보면 언론 가운데서는 최초로 이제 유 씨의 여동생을 직접 만나 심층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국정원이 가학행위 등을 통해 유 씨를 간첩으로 조작해낸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전달했습니다. 예. 특히 이때 이제 유 씨 동생이 진술한 내용들을 보면 여전히 국정원이 이제 원하는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문에 해당하는 폭력 행위를 비롯해서 비인권적인 수사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다, 이런 사실들이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국정원과 검찰이 내세운 핵심 증거가 유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의 증언이었는데요. 뉴스타파가 처음으로 유 씨의 여동생 심층 인터뷰를 한 것이군요. 뉴스타파가 보도한 유가려 씨 인터뷰 내용을 잠시 들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아줌마 수간이 너 안 되겠다, 다 죽이구나 하는 소리. 저희가 무시도 데려가야겠다, 정신부터 뚫게 해주겠다는 소리. 내가 안 가겠다 하는데 막 좋은 거무신 데려가겠다니까 너무 무서워서 그때 내가 안 가겠다고 막 제발 저는 안 가겠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하면 내가 막 울었습니다. 자백하면 한국에서 오빠와 함께 살게 해주겠다는 달콤한 회유도 있었다고 합니다. 김효니가 사실을 인정하니까 반성하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서 교화도 안 보내고 살게 해주고 집도 해주고 지금까지 보호해주고 지금은 또 그 후부터 책도 많이 써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지금 잘 살고 있다. 구치소에 있는 오빠를 만나고 나오는 길입니다. 한국에 온 지 8달 만에 오빠와 둘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일도 가겠다. 여기 뜨니까 오지 마라. 오늘도 가슴 아프다고. 네, 뉴스타파가 지난 7월 보도에서는 유가려 씨 인터뷰 말고도 중요한 사실관계에서 국정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팩트일 텐데요.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서 국정원이 했던 수사들이 일부 팩트가 근본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점들이 밝혀졌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국정원이 미립북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제시했던 사진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사진이 사실은 이제 북한이 아니라 중국 연변에서 촬영된 것이라는 것이 이제 보도를 통해 알려졌고요. 그다음에 유성 씨의 혐의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한국의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제공했다라는 것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메신저를 통했다라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동생에게 전달한 메신저의 가입 시점이 탈북자 정보를 전달했다라고 국정원이 얘기한 시점은 한참 뒤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유 씨의 혐의가 성립되기 어려운 팩트를 뉴스타파가 가려낸 보도였습니다. 네, 이 부분도 뉴스타파 보도 내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국정원은 유가려 씨가 이용했던 QQ 메신저로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 씨는 명단을 전달받은 시기보다 뒤에 QQ 메신저를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2012년 설 전날인 1월 22일 유성 씨가 두만강을 건너 해령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때 아버지와 만나 고위부에서 훈장을 받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그 증거로 유성 씨 컴퓨터에서 복원한 이 사진 2장을 제시했습니다. 2012년 설에 유성 씨가 북한 회령 집에 있던 앨범을
휴대폰으로 찍어왔다는 것입니다. 미리북의 증거였습니다. 정말 북한에서 찍은 것일까요? 이 사진 여기서 찍혔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위치 정보 나온 거죠? 네네. 아이폰에서 위치 정보가 저장된 겁니다. 북한이 아니네요. 네. 사진을 찍은 것으로 나타난 곳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 유가려 씨 가족이 살던 중국이었습니다. 네, 이 뉴스타파는 이 사건이 사실상 조작된 것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특종 보도를 했습니다만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진 것도 특종의 형식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동아일보가 1월 21일 날 일면 타압으로 특종 보도를 했던 내용인데요. 네. 당시에 굉장히 이제 좀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유 씨가 그 서울시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이제 탈북자 1만 명의 정보를 통째로 빼서 북에 넘긴 정황이라는 보도 내용 자체가 또 박원순 시장이 동아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정치인 가운데 한 명이기 때문에 예. 서울시의 관리 문제까지 이제 확장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보도가 됐고 이후에 이제 그 자사인 종편 채널을 비롯해서 그 조중동의 그 언론들이 대대적인 여론몰이를 했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이런 관리 시스템이나 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뭐 간첩들이 서울시 공무원 조직에서도 이제 활개를 치고 있다 이런 류의 문제식들이 여과 없이 이제 전달이 됐었고, 뭐 종편 채널들 뉴스를 제가 찾아보니까 당시에 뭐 많게는 5곡지 이상씩 보도들이 됐던 내용들입니다. 예. 그 최근 내라는모 사건 특종은 동아일보 종편이 채널 A였는데 그 공무원 간첩 사건 특종도 동아일보였군요. 자, 동아일보가 특종이라고 한 보도에서 어떤 점이 문제였습니까? 일단 결과적으로 지금 무죄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국정원의 말을 그대로 이제 전달을 하면서 간첩으로 단정해서 보도한 것 자체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는 이제 지금은 이제 그 크게 오류가 난 부분이고요. 네. 유 씨가 간첩 혐의로 구속됐다라는 것은 뭐 당시로서는 팩트였지만 유 씨 이제 간첩이라는 것이 범죄 사실이 이제 소명되고 혐의가 입증되는데 굉장히 이제 그 오랜 기간이나 혹은 정확한 증거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서 그 국정원의 발표를 그대로 이제 어떤 검증이나 이런 거 없이 혐의 자체를 사실로 만드는 보도. 그래서 첫 보도에서는 이제 정보를 넘겼다라는 걸 정황이라고 표현을 했다가 네. 이후에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했는데요. 뭐 이런 보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국정원의 발표에 대해서 전혀 검증이나 취재 없이 그 발표만 그대로 이제 따르는 이런 형태의 전형적인 보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종이라고 여론몰이를 했던 동아일보의 최초 보도는 이를테면 가짜 특종이고요. 무죄를 근거들을 하나하나 확인했던 뉴스타파의 보도는 진짜 특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그 뉴스타파의 보도를 보면 말이죠. 그 해당 내용들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난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기존 언론들은 이 부분을 취재 안 했죠? 이게 저는 한국 언론의 가장 취약한 지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른바 이제 발표 저널리즘입니다. 그래서 예. 발표 저널리즘은 일본의 이제 언론학자인 하라토시오가 처음 얘기했던 개념인데요.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제 출입처를 두는 관행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출입처에 속한 기자들이 그 출입 기관에서 발표하는 정보나 보도 자료들을 그대로 이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관행이 한국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건데 이제 한국도 관청이나 검경에 출입하는 기자들 같은 경우에 그 출입처의 발표를 그대로 보도하는 것을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 발표 저널리즘 같은 경우에 이제 언론의 획일화와 하향 평준화의 가장 주범적인 문제로 꼽히고 한국 언론의 고질적인 관행으로 계속 지적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공안 사건 같은 것의 경우에 대표적인 발표 저널리즘 이제 광급 기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팩트에 접근하기도 좀 어렵고 예. 정부의 발표를 그렇다고 해서 마냥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만도 사실 어려운 한계도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이제 사실 확인이나 분석 없이 그대로 이제 정부 입장대로 신속하게 보도를 하는 관행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굳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지난 1월 보도에서 이제 유 씨가 탈북자 1만 명의 정보를 북에 제공했다. 이게 이제 당국이 발표한 내용인데 예. 이것이 이제 기정사실처럼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재판 과정에서 이 사실이 깨졌죠. 근데 이제 이 발표 저널리즘의 가장 큰 문제는 뒤로 갈수록 보도가 점점 이제 약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의 사실 단계나 혹은 수사를 처음 이제 알려진 인지 단계에서 가장 크게 보도가 되고 뒤에 점점 중요한 팩트들이 밝혀질 때는 점점 보도가 이제 흐지부지되는 예. 뭐 이런 경향들. 그리고 뭐 이런 거 발표 저널리즘의 문제는 뭐 계속적으로 지적이 돼 왔던 뭐 여러 가지 사건, 뭐 노무현 대통령의 사건이라든지 한명숙 총리 문제라든지 예. 뭐 이런 사건들에서도 계속 이제 지적이 되어 왔던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언론이 어떤 사실을 유포하는 네. 저널리즘적 행태, 이 행태에서 이제 뉴스타파가 그 재판 과정을 꼼꼼히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취재를 한 것이고요. 사실 네. 뉴스타파의 이런 활동이 저널리즘이자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원래 본령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한국 언론 현황에서 사실 뭐 이런 일들이 네. 무시되고 있는 뭐 이런 실정입니다. 네, 기본인데 무시되고 있다. 우리 언론인들이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영방송에서 해직된 언론인들이 만드는 매체가 뉴스타파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들이 자신들의 언론인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면, 이들을 사실상 내쳤다고 할 수 있는 KBS와 MBC, 이들의 친정에서는, 되려, 이 사건의 진실을 감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이제 9월 7일 날 추적 60분이 관련 내용을 보도하긴 했는데요. 예. 원래 이 방송이 8월 31일 날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8월 22일 이후에 KBS 쪽에서는 이제 8월 31일 날 이 방송을 하겠다라는 예고도 나가고 이제 알려지고 했었는데요. 백운기 시사제작국장의 지시로 당일 방송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 이틀 전에 이제 방송을 못 하겠다라고 백운기 국장이 통보를 했던 내용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통진상 사태 등을 거론하면서 이제 백 국장이 그 예민한 시기이니 국정원에 1, 2주 정도 방송을 연기하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제작진은 이제 2달 넘게 그 수사 내용을 검증하면서 취재를 해서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내용들 이제 거의 대부분의 팩트를 확인을 한 이제 제작물을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백운국장 행태에 대해서 이제 당시 KBS 세노도 측은 관제 방송인의 전형적인 발상이자 시사 아이템을 공권력을 위해 불방시킨 치욕스러운 사례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방송이 7일날 나가기는 했지만 어쨌든 국장이 데스크급인 국장이 방송의 시기를 통해서 이 보도가 나갔을 때 가장 불리한 기관을 염려하는 뭐 이런 형태가 이제 KBS에서 연출된 상황입니다. 예, 뭐 보도를 보니까 뭐 기란영 사장이 지시했다, 뭐 이런 의혹 보도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누가 내가 막았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네, 이명박 정권 이후에 이제 그 시사 프로그램들이 불방된 사례들이 꽤 있었는데요. 예. 그때마다 이제 누가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 압력을 행사한 거냐를 두고 이제 진실 게임이 벌어지는데 방송의 시스템상 데스크가 방송 편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데스크가 한 명이 방송을 못 내보내겠다라고 하면 사실 네. 이제 방송은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게 결국은 사장을 비롯해서 그 방송의 편성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이들이 공동으로 압력을 행사했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MBC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군요. 네, 시사 매거진 2580 팀은 이제 추적 60분보다도 좀 일찍 취재에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심원택 시사제작 2부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MBC 시사제작국 안에서는 아주 악명을 떨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취재를 중단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무리를 빚었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분은 국정원의 무슨 일이라는 아이템을 이제 통째로 뺐던 분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분이 현재 이제 이부장 자리에서는 물러난 뭐 이런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진짜 특종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스 김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